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미 며칠간의 공습이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로 시작된 에피퓨리 작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군력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밀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범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혁신한 것이고 미국이 그 사용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 최초로 그 열쇠가 호르무즈 해협의 장벽을 여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란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미국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에게 설명을 맡기겠습니다. 7월 13일 X에 게재된 기사에서 센트콤은 전날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 공격이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센트콤 부대는 미군 전투기, 해군 함정, 자폭형 공중 드론, 자폭형 해상 드론을 이용해 이란의 군사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전력, 소형 보트 등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미국이 적을 상대로 자폭형 해상 드론을 공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이뤄낸 모든 성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 기술 시대의 혁신가이며 비교적 작은 해역을 통제하기 위해 해상 드론을 사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가 이란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주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산일까요? 미국이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사용하기 약 한 달 전에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산일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2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BO 해상 드론, 이 미국의 훈련 작전 중 인도 태평양 지역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만 7천 명의 병력이 참여한 이번 작전에서 필리핀에서 실사격 훈련 중 표적 선박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항상 보여준 바로 그 능력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드론이 러시아 흑해 함대를 사실상 무력화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루손 해협에서 이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이란처럼 좁은 해협을 통제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해상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를 넘어 공식적으로 확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7월 12일 이란 공격에 마구라 V5를 사용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은 틀렸습니다. 미국이 마구라 V5를 시험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곧 호르무즈 해협에서 320kg의 탑재량과 430캐리의 사거리를 가진 그 드론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상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이란에 새로운 유형의 무기가 등장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드론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7월 12일에 사용한 것은 마구라 V5가 아니라 코르세어였습니다. 밀리터리 타임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에서 수행한 작전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코르세어를 사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상업 선박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검증된 드론보다 그 해상 드론을 더 선호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르세어는 강력한 전력입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사로닉이 제작한 코르세어는 길이가 24피트이며 1000kg의 탑재물을 1000해리 이상의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세어는 마구라 V5보다 2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가미카제 공격 시에는 3배가 넘는 폭발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르세어는 최대 35누트의 속도까지 낼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요 위협이 되는 이란의 고속정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전통적인 해군은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의 1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이란 해군 함정 160척 이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실상 초반에 이란 해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란 전략의 핵심은 고속정과 이와 유사한 소형 선박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전략을 본따서 미국은 이제 코르세어를 완벽한 대응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투 관점에서 왜 미국이 마구라 V5 대신 코르세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코르세어가 더 강력하고 멀리 이동하지만 마구라 V5는 함정 격침 능력이 입증된 드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라 V5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르세어 역시 결코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아닙니다. 사실 코르세어는 미국이 이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본 임무와 같은 종류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코르세어 플랫폼은 10만 해리 이상 운항한 기록이 있어 이 드론이 이란에서 처음 바다에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드론은 다른 유형의 임무에서도 확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의 실적입니다. 태스캠 퍼포즈에 따르면 미국은 6월 8일 코르세어를 이용해 오만 해안에서 추락한 H-64 아파치 헬기 승무원을 구조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코르세어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병사 구출에 더 안전한 방법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은 미국이 해상 고립자를 해상 드론으로 처음 구조한 사례이자 미국에게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7월 12일 센트콤이 코르세어로 한 일은 훨씬 달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현대 해전의 양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구라 등에서 영감받아 곧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해상 드론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투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테헤란 정권에 보낸 것입니다. 흑해처럼 호르무즈 해협도 비교적 작은 해역이며 접근 지점이 명확합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코르세어로 실제로 무엇을 타격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을 타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과 미국이 최근에 실시한 해상 드론 작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타격한 표적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군함 격침에 집중합니다. 흑해에서 격침된 러시아 군함은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쾌속정을 상대로는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란 쾌속정은 러시아 군함보다 더 작고 빠르며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르세어로 쾌속정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그 쾌속정들이 출항하는 근거지, 즉 기지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7월 12일에 코르세어로 한 행동은 더 넓은 범위의 공격의 일부였습니다. 이 공격에는 공중 드론, 군함, 전투기 등이 함께 동원되어 수십 개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타격 임무는 코르세어가 맡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드론 세대가 그 기지를 타격했으며 미국이 전투 우선 전략의 대상으로 이 특정 기지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아이런지시 해군 모두의 주요 기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후자는 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정 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상전력의 만능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휘 통제 거점들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곳을 고속정과 기뢰 부설선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둘 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지에는 심지어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이 기지가 미국의 코르세어에 처음으로 공격당한 가장 큰 이유는 반다르 아바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구분 지점 바로 끝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해상 통로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기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려는 어떤 선박도 반다르 아바스를 피할 수 없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어떤 선박이든 이 기지에서 발사되는 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코르세어 해상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기지에 구축된 항구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다르 아바스에 설치된 소련 시대의 방공 시스템과 중국제 대한미사일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샌드박스는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가 반다르 아바스의 잠수함 수리 및 정비시설이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습이나 대한미사일로는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이란이 보유한 해군력의 유일한 측면을 제거하는 맥락에서 보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격 발생과 코르세어 해상 드론 사용 외에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다르 아바스는 미국의 공격이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란 정권이 미국이 준비해둔 것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르세어는 이전에 공격에 쓰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전투에 해상 드론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드론들이 기지 공격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적 공격은 예상했지만 이란 해안에서 가장 요새화된 기지들 중 하나가 공격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이 코르세어를 선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에피큐리 작전 재개 전부터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자 트럼프는 7월 8일에 미국의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을 미쳤다고 하고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60일간의 휴전 기간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을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최악의 교전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그 보장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무기로 사용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는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다음 목표라고 밝혔고 미국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며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다리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상황이 변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몇 달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이는 결국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묻게 만듭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들과 함께 3월에서 6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규정했던 공중 및 해상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단기적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될 것임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7월 10일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한다는 공식 통보가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서한은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의회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통보는 의회의 승인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승인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 최초로 해상 드론을 이용해 공격한 군사적 의미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큽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미국의 무기 개발과 조달 방식에 큰 변화를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로닉은 현재 미국 방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방대한 금액을 무기와 플랫폼에 쓰는 대신 실제 전투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위 산업체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와 플랫폼은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힘을 과시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코르세어는 이런 방위 조달 방식 변화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 해상 드론은 미국의 100만 달러도 들지 않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사용하는 어떤 미사일보다도 저렴하며 구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전투 효율성이 결합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접근 방식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란에서는 여러 신형 무기가 처음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무기들은 미국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로 미국이 다양한 드론을 더 많이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현대전의 거의 모든 임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이 분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다시 불붙은 분쟁에 초점을 맞추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초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초 에피퓨리 작전을 결정지은 것도 바로 이 해협에서의 혼란이었습니다. 이란의 성공적인 봉쇄로 인해 유가가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걸프 국가들의 석유 판매 능력이 제한되었고 많은 서방 국가들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분쟁을 두고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유가가 이미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르세어가 수행한 첫 번째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수로를 통제하는 자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봉쇄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해 20% 관세를 요구했지만 이는 곧 철회되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또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와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국적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봄이 다시 온 듯한 기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달라진 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무기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얼마나 판도를 바꿀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코르세어는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고속정을 쫓는 데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이 이런 종류의 보트를 500대에서 1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100만 달러에 가까운 해상 드론함대로 이 보트들을 추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숫자만으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필요할 때 구조 임무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항구와 해안 기지에 대한 타격에 코르세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리는 타당합니다. 이란의 고속정을 근원지에서 차단하면 그들이 해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전처럼 가해지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서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코르세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호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6월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의 해상 드론 활용 사례로 이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인 육군 선박이 전용 무인 수상정 USV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력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향상된 전력 보호, 조기 경보, 감지 및 방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코르세어와 아마도 다른 해상 드론들이 에피퓨리 작전의 두 번째 국면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러한 드론들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보유한 고속정의 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했던 동일한 전략을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코르세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 해상 드론이 더 자주 해안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대응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더 값비싼 것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에는 특정한 종류의 군함이 있습니다. 한때 220억 달러짜리 실망작으로 낙인 찍혔던 그 군함은 이제 제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초강력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이 초강력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 분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